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공수처 아니라 웬 자신과 킨 위불법 혐의가 사태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이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자 뒤늦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송구라는 한마디에 이어 붙인 말들을 보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온갖 법과 규범을 짓밟는 무리수를 거듭해온 이유는 한 가지다. 윤 총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옵티머스 라인 펀드 사기,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같은 권력 의혹들을 수사하려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월성 1호기 폐쇄를 주도한 산업자원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뤄진 시점에 허겁지겁 시작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감히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윤석열 체제를 드러내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정치에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는 법과 국민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국민도 이런 사정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윤 총장보다 추 장관에게 있으며 물러나야 할 사람은 추 장관이라는 응답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 사이에 1인 양단청을 펴왔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도 추 장관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국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의 대통령이 정말 국민에게 송구하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애초에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거둬들이면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인사 조치를 꺼내는 것이 상식이다. 대통령의 말은 정반대였다. 윤석열 징계 사태가 권력기관 개혁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때문에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말로만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고 해놓고 모든 잘못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 떠민 것이다. 10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고 공수처장을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고를 수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1년 전 조국 사태 때도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한마디를 한 뒤 나머지는 검찰 탓, 언론 탓만 했었다. 대통령은 도대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어떤 생각으로 던지는 것인가? 사설, 나라 접수한 듯 입법 폭주, 나라는 한정파의 소유물 아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의 거부권은 공수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국민 앞에 내세운 명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승리하자 거부권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권 수호용 공수처장을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에 이어 9일 본회의에서 야당 거부권 박탈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몰아붙이는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금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진행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수사를 유야무야시킬 방법부터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경질이 되지 않으면 그가 첫 번째 공수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어제 5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발표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것이다. 허위 왜곡에 대한 처벌법이 엄연히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을 또 해야 하나?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됐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도 단독 처리했다. 북한 김여정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 김정은 독재 체제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 한국 국회에서 실제 통과되고 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통째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는데 정작 경찰은 보안경찰을 없앤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른바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대부분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이다. 경제계가 간곡히 반대하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법들을 당장 처리해 시행하지 않는다고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가의 기본 틀을 마음대로 바꾸려 한다. 문 정권이 이 나라를 접수했나? 지만원 박사의 글, 청와대에 울려 퍼지는 조종 소리. 대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원전 관련 수사는 산자부 간부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에 444개 문건을 파괴한 감사방해 혐의에 대한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그 파괴됐다가 되살려진 300여 개의 문건들 중 10여 개의 문건에는 문재인의 이적죄가 담겨 있다.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구체적 계획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엄중한 범죄다. 문재인이 몸통이라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물꼬가 트여 문재인의 죄가 확대된다면 그것은 문재인이 집권 중 저지른 모든 이적행위들로 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 사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발광하는 것은 문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문재인이 마피아 두목이고 추미애가 하수인인 그런 그림인 것이다. 너무나 바쁜 데다 개인적 증오심이 사무친 나머지 추미애는 윤석열에게 직무배제 처분부터 내렸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발등을 찍은 첫 과오였다. 이유는 6가지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판사 사찰 혐의였다.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일선 검사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만든 매뉴얼 같은 것을 놓고 왜곡하고 뻥튀겨 판사 사찰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12월 2일에 확실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는 3인방의 음모요 모략이었다. 심재철이라는 법무부 감찰국장, 박은정이라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 한동수라는 대검감찰부장이 공모 공동한 합작품이었다고 한다. 윤석열에 대한 증오심이 들끓고 있는 추미애는 오기가 윤을 가려 이 가공품을 높이 치켜들고 윤석열의 직무배제부터 가동시켰다. 여기에 법원이 끼어드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은 이를 두고 경험 없이 이를 추진했다고 지적한 모양이다. 당연히 윤석열이 처분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여기에 행정법원이 끼어들게 된 것이다. 전라도가 태생인 행정법원 판사 조미연은 뜻밖의 반듯한 판결문, 결정문을 내놓았다. 이 결정문은 이후 윤석열과 추미애 사이에 벌어질 결투에서 윤석열의 권총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추미애는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고 곧장 징계위원회를 열어 눈엣 가시를 빼내려 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감찰위원회 멤버들이 법무부에 항의를 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찰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추미애의 길을 꺾어 놓았다. 전국 검사 100%가 추미애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성윤도 고립무원이 되었다. 출근하는 이성윤을 보는 검사들도 검찰 직원들도 이성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 이 사이에 추미애가 뽑아놓은 검사들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추미애는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전을 하려 한다. 문재인은 추미애의 제청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추미애가 제청하면 그대로 고무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미리부터 설레발을 치고 있다. 대통령이 장관에 부하라는 뜻인데 이는 다급한 망발일 뿐이다. 추미애는 12월 4일 징계위를 열어 윤석열의 목을 배려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마지막 순간에 절차적 하자가 없게 하라고 추미애에게 당부했다. 절차대로 하려면 12월 8일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윤석열이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최소 5일 동안의 준비기간,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모양이다.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추미애에 불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새로 뽑은 법무차관 이용규는 강남 아파트가 2채이고 이적 혐의의 시행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용규 차관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이지만 이 자가 징계위원으로 들어오면 윤석열은 기피 신청을 낸다고 한다. 이를 위해 기일이 또 연장될 것이다.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윤석열은 또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 징계 사유는 아마 전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법원 판사는 제2위 조미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추미애와 문재인은 그야말로 쥐덫에 갇히게 된다. 이에 더해 아무리 징계위원들을 추미애가 골랐다 해도 그들은 여론의 무서운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또 다시 추미애를 배반할 수 있다. 누가 다 죽어가는 추미애를 위해 손가락질을 받고 싶어 하겠는가? 이에 더해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윤석열이 잘린다 해도 윤석열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남아있는 검사들 모두가 윤석열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저마다 공을 쌓을 것이다. 윤석열을 공격한 사람들은 차기 윤석열 정권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사는 방법이 뛰어난 사람들이 어찌 이런 길을 택하려 하겠는가? 이래저래 문재인과 추미애의 목숨은 더욱 단축될 수밖에 없다. 2020년 12월 3일 지만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